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떻게 오전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은 좀 흐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비는 아직까지 안 오네요. 뭐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바람은 잘 불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미 소리. 하여튼 매미 소리가 아주 거칠게 들리고 있어요. 오늘 한번 새벽에 잠시 봤는데 미국장도 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좀 올랐다 보니까 약간 소폭 빠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의 10일 연속 상승과 나스닥 지수의 정체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스닥은 오를 만큼 올랐기에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 다우는 실적 장세를 반영을 하면서 2017년 이후 17년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물론 추진력은 다소 떨어져가지고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5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5,227.69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S&P 500이 1.47포인트 올라서 4,536.34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3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14,032.81에 이제 마친 거죠. 이날 보니까 운송 대기업이죠. CSX라고 있습니다. CSX. 이 부진한 실적 때문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신용카드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4% 가까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 S&P 500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75%는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이제 보고한 거죠. 금요일인 이날 주간 종합으로 다우는 2.3%가량, S&P 500은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주간으로는 0.4%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다음 주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보고되기 때문에 그 다우지수의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는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고 낙관합니다. 그동안 다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다우 차례가 아닐까요? 그만큼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증시가 이제 걱정과 우려를 타고 오르면서 예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주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광범위한 시장 랠리는 올해 후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장은 항상 경기 침체로 새로운 저점을 만들 것이고,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석 달 후에는 경기 침체를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레거시 주식을 제외한 AI 관련 빅테크는 조정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럼 됩니다. AI 관련된 주식들. 투자은행인데요. 오펜하이머. 여기서는 다음 주부터 이 반도체분의 실적이 시작되기에 AI하고 관련된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추세를 추정치 상향 조정에 촉매제로 보는데, 이들은 클라우드 AI하고 5G 자동차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성장을 전망을 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등은 하반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월가는 이번 주말 기대를 모으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죠. 바비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그 주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블록버스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비 인형 그 제조사 마텔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월가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영화관하고 소매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관련 사업들이 이른바 핫핑크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마텔은 이날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할리우드는 최근에 그 배우 노조 파업으로 폐쇄됐는데, 7월 넷째 주 미국 박스오피스 그 초호화 캐스팅 대작 2개만으로 2억 달러 규모의 그런 흥행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인 20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한 핑크공주 바비와 실존 핵폭탄 개발과학자 오펜하이머는
목요일 개봉 후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우상 바비의 실사판 영화는 개봉 첫날 2230만 달러 벌어들였네요. 첫날 개봉 스코어는 역대 최대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 버스의 기록인 174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워너브라더스가 만든 바비는 토요일 주말까지 3일간 1억 4천만 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만든 오펜하이머는 첫날 스코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3일간 4천만에서 한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두 작품이 첫 3일에 2억 달러의 그 흥행을 예고한 것 같아요. 투자은행이죠. JP모건 이날 블랙스톤 주가를 중심으로 강등을 했는데, JP모건은 올 초에 투자자들이 블랙스톤의 부동산 신탁 부분 자금 유출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가 전망을 상향을 했지만은 최근 몇 달간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 여지가 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블랙스톤은 이날 2.44% 하락을 해가지고 주당 104.89를 기록을 합니다.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날 월가 예상치 154억 8천만 달러의 매출에 못 미치는 150억 5천만 달러의 2분기 매출을 보고했고요. 주가는 이 때문에 3.89% 하락을 했고, 하지만 이 회사의 주당 이익은 2.89달러로 전년에 2.81달러를 넘어섰어요. 운송회사 CXX는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에 3.71% 하락을 했고, 이 회사는 37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 이는 리피니티브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 평균 37억 4천만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주당 이익은 49센트로 컨센에 부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소식들이 좀 있네요.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나스닥은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필라노도 다시 올랐습니다. 0.96%. 3,800 돌파하다가 쭉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3,700 부근으로 돌아왔고요. 아주 흥미롭네요.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2.66% 정도 빠졌어요. 엔비디아 그동안 거침없이 올랐거든. 근데 약간 제가 볼 땐 거품이 있어요. 거품. 여러분들 엔비디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올라갔어. 기대감으로. 그렇게 생각만큼 실적 나온 건 아닌데. AMD는 찔끔 올랐습니다. 0.6% 정도 올랐고, 브로드컴이 0.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4%, 퀄컴이 3.3%, 인텔 1.95%, 인텔이 좀 많이 올랐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76%, ASML 2.5% 정도, 그리고 ADI 1.2%,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1.48%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일단은 오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